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6라운드 해설 시간인데 지금까지의 라운드 그 결과를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6월 3일, 6월 4일, 6월 6일에 걸쳐서 3일 동안 이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6월 3일 날 앞서 그 해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 2라운드 둘 다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2승으로 월요일 금요일 날 6월 3일 날 경기를 이제 승점 2점으로 마무리를 했다가 6월 4일 날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죠. 이제 3, 4, 5라운드를 걸치면서 이제 4라운드만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라운드를 좀 패하게 되면서 3승 2패로 U16 내에서의 입지가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승점이 같으신 분이 최현빈 선수셨어요. 그 제가 4라운드 때 승리를 거뒀던 그분하고 승점이 같았는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아직까진 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때 심지어 타이브레이크 점수도 제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6라운드, 7라운드 어떻게 보면 승점을 무조건 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됐든, 승자승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서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승점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2.5점인가 그랬을 텐데, 만약에 그분이 6, 7라운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또 그분과도 승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6라운드, 7라운드는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또 공격적인 그런 라인을 좀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그래서 6라운드 때 만난 분은 피데 1400대 정도 되시는 곽대윤 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경기 졌을 당시에 레이팅이 그 1400 중반이셨는데 그분을 상대로 이제 오프닝 준비를 좀 하면서 그분이 사실 오프닝을 뭘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곽대훈님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이 오프닝을 뭘 쓰는지 아니면은 그 기보를 찾아봐서 그분이 어떤 오프닝을 쓰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죠. 뭐 K리그에 나가신 분이라면 그런 기보를 좀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았고. 근데 여러 그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알아낸 거는 그분이 스나이퍼를 쓰신다는 거였어요. 이제 스나이퍼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모던 계열에서 나오는 오프닝인데 피어츠나 모던 계열에서 E4 G6, D4 비숍 G7으로 이제 모던 디펜스에서 NC3를 했을 때 여기서 바로 C5를 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스나이퍼 디펜스 혹은 그 프테로닥틀 디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스나이퍼 디펜스라고 부를게요. 프테로닥틀은 제가 찾아봤는데 그 학명으로 익룡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되게 멋지게 잘 지었죠. 예, 그래서 스나이퍼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중앙 압박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앙 교환 좀 유도하면서 좀 빠른 식으로 이게 모던에서 이 정도로 빨리 C5를 치는 건 드물거든요. 여기서 약간 빌드업을 좀 하죠. 이제 D6 같은 식으로 이 나이트를 좀 꺼내는 거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E6 계열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NG7 이제 뭐 나중에 NE7 캐슬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백의 중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챌린지를 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백이 조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퀸 A5 같은 거에 조금 이 나이트가 위협받는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환을 통해서 조금 흑의 중앙 압박을 더 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마추어 레벨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이 라인이 되게 흑의 승률이 높더라고요. 흑 승률이 되게 한 48%그 정도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사실 오프닝에서 48% 정도면은 그 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무승부율도 포함해서 된 거니까 아마 백승률보다 흑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아마추어 레벨에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위협적인 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준영 님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라인은 사실 이 그 스나이퍼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백이 잘 준비하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흑이 조금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오프닝이 이게 그 보통 GM 레벨에서는 잘 안 쓰이거든요. 근데 그 GM 레벨에서 안 쓰이는 건 사실 거의 오프닝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상대가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 하고 들어갔을 때 흑 입장에서 이걸 이점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스나이퍼를 상대로 약간 좀 준비한 라인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 스나이퍼를 상대가 두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오프닝도 준비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나이퍼 상대로 뭘 할지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 그 외적인 그런 오프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딱 대회장에 앉아서 그날 이제 6라운드가 오전 9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일단 2포로 게임을 시작하고요. 역시나 이제 곽대현님은 G6를 뒀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퍼 두겠다 이 생각 들었고 역시나 D4 비숍 G7 이제 모던 계열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C5 네 스나이퍼를 뒀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로
저는 그 전날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 다른 라인도 조금 찾아보면서 이런 어떤 라인이 조금 그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대회장에 들어갔을 땐 사실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계산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중앙폰을 교환합니다. DTX C5. 이게 이 흑에 이렇게 되면은 이 C폰이 회수됐을 때 흑에 중앙폰이 두 개나 남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 점유율을 오히려 100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대 곽대님은 메인 라인인 퀸 A5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퀸 A5를 상대로는 지금 여기가 압박받고 있죠. 나이트가 지금 핀에 걸려있고 그래서 여기서 100의 최선의 대응은 비숍 D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까지 저는 거의 노타임으로 바로바로 넣었고요. 그래서 비숍 D2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쪽 디스커버리 위협이 있기 때문에 퀸으로 이제 퀸 텍스 C5를 한 게 사실상 강제인데 여기서 제가 그 전날에 준비한 오프닝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딱 아이디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수가 여기서 나이트 D5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프닝 원칙을 어기는 수죠. 여기서는 이 나이트를 이미 한번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킹사이드 기물을 전개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여기서 이미 한번 전개한 기물을 또 나이트 D5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의도가 있어요. 이게 어,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본인이 오프닝 준비를 하면서 그 오프닝 원칙을 언제 깨야 되냐, 그리고 언제 지켜야 되느냐, 이 타이밍을 사실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ND5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ND5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게임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이 경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데 이 ND5가 노리는 거는 상대의 다음 실수를 통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곽대현님은 이 게임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수인 D6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 하나 때문에 게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수를 두자마자 흑이 기권을 합니다. 그래서 7수 만에 게임이 끝나요. 지금은 이제 6번째 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그 사실 찾기 어려운 수는 아니지만 네.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이 수를 두자마자 흑이 기권하게 만든 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지금 이 ND5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아시고 있는 분이라면 이 스나이퍼 디펜스에 대해서 DTX C5의 강력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비숍 B4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비숍이 퀸을 공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네, 지금은 퀸이 마땅히 피할 곳이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퀸이 흑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크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데로나 피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심지어 어디론가 갈 때도 마땅치가 않은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막혀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피할 곳은 퀸 C6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전술이 장렬 합니다. 그게 이 킹사이드에 있던 비숍이 B5로 이렇게 전개하면서 핀을 걸어버리는데 근데 이건 그냥 핀인데 만약에 퀸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 C7 칸이 비어있죠 나이트 C7 체크 그러면 킹하고 퀸이 포크가 되면서 그 다음 수에 킹이 피할 때 퀸이 잡혀요. 그래서 완전 오프닝에서 퀸이 트랩된 상황인데 그래서 뭐 어디론가 피할 자리도 없는 게 여기 지금 이게 포위망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아까 안 됐죠? 여기도 막혀 있고요. 지금 이게 다 절묘하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막힌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퀸 D4 여기 한 군데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교환하고요. 그 다음 이거 걸면 돼요. 그럼 여전히 이 킹하고 룩이 포크가 되기 때문에 킹이 피할 때 이게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흑 입장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숍 테이크스 B2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그냥 한번 피하고요. 비숍이 어디론가 빠질 때 이 체크 때문에 이 나이트도 이제 그 좀 공격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B6로 막아버리면 어차피 이 나이트를 그냥 희생하면 돼요. 잡았을 때 저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라인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숍 테이크스 B6까지 계산을 하고 엔진을 통해서 이 라인이 무조건 100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비숍 B5 체크 걸고 그러면 확실히 피스업으로 100이 게임을 손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다른 수는 어떻게 되냐? 뭐 E6 같은 거라면은 E6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Q6 할 때 똑같이 E 라인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퀸이 피할 데가 없어요. 네, 이것도 얘는 심지어 지금 퀸이 죽었죠. 얘는 어딘가로 당연히 이거 잡으면 똑같이 NC7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ND5를 상대로는 E6도 안 된다. 지금 이거 위협이 애초에 비숍 B4를 막는 것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NC7 위협도 강력하고 비숍 B4 위협도 너무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 비숍 컨트롤도 너무 세고 그러면은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수는 사실상 여기서 NA6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NA6 외에
다른 수는 다 이제 불리해진대. 근데 이거를 상대로도 저는 어느 정도 그 라인을 좀 준비를 해놨던 게 비숍 테이크스 A6라 해서 이 더블폰을 유도하고 나이트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슬링하고 만약에 여기서 NF3를 그냥 전개했을 때 이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B8 주도권이 너무 세집니다. 이게 폰을 그냥 주는 건데 룩비언을 하고요. 비숍이 빠졌을 때 캐슬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개되는 거 퀸과 비숍밖에 없는데 지금 백은 모든 기물이 다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퀸히트하고 네 룩디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 압박 그렇게 잡으면서 진행을 하면은 상당히 게임이 전개 속도도 너무 차이 나가지고 이거는 흑입장에서 그렇게 풀기가 쉽진 않다. 게임은 지속 가능하지만 그렇게 좀 두기가 그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에서 오프닝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7수만의 게임이 끝나버린 이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이게 물론 스나이퍼를 쓸 때 ND5 자체는 많이 안 만나봤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 DTX C5에 대해서 대응을 어느 정도 준비를 상대도 해놨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저한테 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D6 말고 이게 NA6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저는 보통 그 경기 끝나고 웬만하면 그런 오프닝 그런 부분에서 상대분하고 경기를 이기든 지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먼저 상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전 그 성격상 그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누구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오프닝 조사를 해봤는데 NA6 말고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대회장을 일단은 6라운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이게 아마 한 20분 만에 끝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다음부터는 이 라인을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DTX C5. 근데 이건 사실 트랩 같은 것도 아닌 게, 그냥 DTX C5가 실제로 메인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이 제가 이제 오프닝 통계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백승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퀸 A5 비숍 G7 구조를 깨부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비숍 D2 ND5가 쓸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오늘의 6라운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번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대망의 마지막 경기인 7라운드를 해설하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